이른바 전광훈 씨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중진들에게서 읍참마속하라는 충고를 어제 받았었죠. 김기현 대표가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오늘 직권으로 홍준표 시장을 상임고문직에서 해촉을 한 거죠. 홍 시장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문제 당사자를 징계하는 대신 나를 징계하느냐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에 위촉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당내 논란도 가열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정치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목사 손학규의 우리 당이 움직여지는 그런 당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제 면전에서 당 중진들에게 쓴소리를 들은 김기현 대표. 그동안 정강훈 씨는 우리 당이 아니다. 선만 열심히 그어왔죠. 뭔가 느낀 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작심한 듯 공개 회의석상에서 전 씨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우리 당 정신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 씨는 김 대표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빚을 졌다는 뉘앙스도 풍겼었죠.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김기현 장로님을 사실 밀었잖아.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맞나 될 법한 일입니까? 당 중진들은 김 대표에게 읍참 마속도 주문을 했었는데요. 만일에 읍참 마속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건 주저하면 안 됩니다. 단칼에 해치우지 않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김 대표 칼날도 빼들었습니다. 단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 고문직을 날려버린 겁니다. 이런 막말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은 우리 당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그동안 수차례 자중을 촉구했음에도 오히려 당 내외에서 이를 증폭시키는 듯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 시장, 앞서 정강훈 씨 논란의 발단이 됐던 김재원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등을 놓고 김 대표와 설전을 벌였었죠.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냥 단순한 지자체장이 아니고 작년에 당 상임 고문으로 당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 말은 중앙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는 말입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 상황 파악이 안 돼서 그런 말을 한 거죠.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했으니 중앙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김 대표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홍 시장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당초 읍참마속의 칼날,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향할 거란 해석이 많았죠. 홍 시장은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하느냐며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라.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내가 잘못돼가는 당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라면서 앞으로도 할 말은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홍 시장은 당을 위해 충원을 했다고 생각하는 듯 싶은데요. 아마도 김 대표는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내 아직 이간질을 했어요.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계속 그 사람들의 말만 부각시켜가지고 마치 당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만드니까 이 총선 앞두고 참 문제가 많죠. 뭐 이준석 전 대표 말씀하시나 봐요. 난 누구라고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홍 시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그 시선. 지금 김 대표가 홍 시장을 바라보는 싸늘한 눈빛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 대표 이번 해촉 결정, 과연 김 대표 혼자만의 결단이었을까요? 용산 대통령실을 보지 않고 당을 당차게 운영해 나갈 그런 지도부가 배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국민들이 참 안타깝게 보죠. 홍 시장도 내심 짐작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치권에선
홍 시장이 좀 더 홍카콜라다운 결기를 보여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이 원래 갖고 있던 것은 사실 결기와 독설 이런 건데 그게 정작 지금 뻗어져 나가져야 되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만 자꾸 건드리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더 배짱 있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인 당 지도부만 건드릴 게 아니라 그 윗선을 정조준하라는 겁니다. 글쎄요, 홍 시장 현재까지는 나름의 선을 지키고 있죠. 말을 최대한 아끼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방자합니까? 아이고 이제나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요, 아이고, 홍 시장님. 홍 시장님. 네. 아니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끊으셨어요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 이 주제에 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겠습니다. 이 선을 넘는다면 이준석 전 대표와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 대표 이번 정강훈 씨 논란의 원인으로 그를 지목하기도 했죠. 특정 종교인을 끊어내는 것은 이 상황에서 몸풀기 운동만큼도 안 되는 행동이고 결국 그의 불합리한 영향력 행사를 어떻게 차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가 지목한 이 그가 누구냐는 정치적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홍 시장을 읍참마속한 김기현 지도부, 그럼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용산에서도 김 최고위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새 윤리위원장을 임명하며 징계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복잡한 연립방정식이 얽혀 있다는 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 이게 1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립 1차 방정식은요. 태영호 의원이라든지 조수진 의원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이냐, 징계 형평성을 따져 물을 것이고. 지도부 붕괴되겠네요. 과반이 결과적으로 집권 여당이 또다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만 비대위로 갈 가능성을 계속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징계가 어렵지 않나. 당 지도부도 징계 여부에 대해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윤리는 독립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결국 여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당대표께서도 강하게 이제 질책을 했고, 그래서 김재원 최고도 소위 자진해서 위리 안치를 했는데도 뭐 한 달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이제 당대표가 임명하신 윤리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김 대표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최고위원들의 이딴 설화로 당대표에 취임하며 내세웠던 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렸죠. 오직 민생이란 최고회의 회의장 문구만 덩그라니 눈에 띕니다. 김 대표가 야심차게 발족시켰던 1호 투기, 다름 아닌 민생 119 특위였는데요. 저희가 민생 119의 첫 번째 과제는 말실물을 애타게 찾는 섬지역의 생수 보내기 운동 대국민 캠페인입니다. 1호 과제인 생수 보내기 운동, 어찌된 일인지 감감무소식입니다. 오히려 먼저 팔을 걷어붙인 건 민주당이었습니다. 봄 가뭄, 겨울 가뭄이 이어지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제한급수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우리 당에서 중앙당과 각 17개 시도당이 조금씩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마음으로 위로되기를 바랍니다. 이른바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사태 이후 활동이 뜸한데요. 가령 우리 지금 남아도는 쌀 문제가 굉장히 지금 가슴 아픈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한 거예요. 그렇다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최고위에선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가 된 검수완박 타령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검수완박법이 원인입니다. 지금 법 체계로는 마약의 폐해를 근절할 엄두를 낼 수 없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김 대표가 맞듣지 않게 생각하는 또 다른 원외 중진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 지도부, 이 지지도로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이대로 가면 총선 참패입니다. 유승열 정부 5년 내내 식물정부입니다.